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와 인터뷰 중에 이 재벌의 경제 집중력을 듣고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0대 재벌의 자산 가치가 우리나라 GDP 국내 총생산의 130%를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총생산이 약 1조 5천억 달러, 1,700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 2,210조가 이 10대 기업들의 자산 가치가 된다는 거죠. 물론 자산에도 부채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결국은 제조업 경제라고 한다면 이들 기업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하고 만들어 가겠습니까? 우리 대부분 일생을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고용하고 월급을 주면서 살아본 경험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든 자영업이든 소상공인이든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 주는 분들은 사실 존경받고 감사한 마음을 받고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달 월급 주고 나면 바로 다음 달 월급날 걱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진정한 애국자고 고마운 분들이죠. 하지만 왜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고 재벌은 계획의 대상으로 인식이 될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노동자와 같이 나누고 일하면서 한국 경제를 살릴 분들이 이분들이라는 걸 믿고 다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크고 작은 기업의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분들 모두 존경받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꼭 그리 되시길 바랍니다. 청취자가 묻고 곽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곽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전략적인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략적 이 고도의 외교 안보 사안에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그래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디제 정부 때 대북 송금은 공입니까? 과입니까? 저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봅니다. 대북 송금에 공이 있습니까?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봅니다. 햇볕 정책을 개선하십니까? 지금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 사드 배치 이거 당론 변경하려면 박지원 씨를 내보내야 돼요. 당에서. 박지원 씨 그 내보낼 의향이 있습니까? 저는 창업주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바지 사장이다. 이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그 지지자들로부터 심지어 적폐 가수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식의 문자 폭탄을 보낸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홍어머니. 네. 시간 우리 둘 다 28초 남았는데 우리끼리 이야기 좀 합시다.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자유한국당에서 당원권 정지를 시켰더라고요. 근데 홍어머님은 당권을 회복하셔가지고 대선 후보로 출마까지 하셨는데 그쪽 앞뒤가 완전히 안 맞는 거 염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참, 꼭 이정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주적은 적이에요. 아니요, 그런데 당권 정지죠, 홍 후보님. 아니 여기는 아예 시간이 없는데 왜 자꾸 말을 하게 해요? 네. 내 참 꼭 이정이 보는 것 같아서 주적은 적입니다. 포스터에 왜 당명을 표시를 안 했습니까? 당명이 없어요. 나이키를 나이키라고 이렇게 씁니까? 뭐 복지 공약뿐만 아니라 공약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는데 그걸 문 후보님이 결정하셨습니까? 후보님? 그것을 처음 발표한 건데 그것을 줄였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사기꾼 말을 믿지 정치인 말을 믿냐. 우리 국민들 그렇게 불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를 받으면 무상급식에 찬성하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은 찬성합니다. 무상복지, 무상자 들어가면 무조건 다 반대하시죠. 무조건 반대한 건 아니죠. 아니 말 바꾸시는 거 보니까 스트롱맨이 말을 아니라 바꾸는 게 나이롱맨이시네요. 아니고. 나이롱맨. 설거지가 여성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심한 여성 비하 발언인데 스트롱맨이라고 그래서 내 세게 안 보이려고 그런 이야기 했죠. 내 실제로 집에 가면 설거지 다 합니다. 그렇게 웃어서 넘기실 일이 아닙니다. 아니, 웃어서 여성을 종으로 보지 않으면 그런 말씀 하실 수 없어요. 아니, 설거지 안 하고 라면 끓일 줄 모르고 밥솥 열 줄 모르는 게 그게 공무원의 스트롱맨입니까? 네, 여성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세요. 그게 말이 잘못됐다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네, 방금 어제 TV 토론 내용 중에서 주요 토론 내용 여러분께 간추려 들려드렸습니다. 스튜디오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대위 유세본부장 맡고 있는 문병호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선대위 미디어 본부장 맡고 있는 강효상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당 예. 강효상입니다. 네. 세 분 바쁘신데 어려운 걸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어제 2차 TV 토론 다들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각 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먼저 우리 문병호 최고위원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선방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방했다. 네. 예. 1차 토론에 비해서는 좀 1차 토론 때 좀 제가 조금 부족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잘하셨고 예.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좀 잘 못해가지고 예. 상대적으로 좀 저희가 많이 득점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희도 아주 유익한 토론이었다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네. 우선 보수의 대표 후보로서 네. 여러 가지 법인세 인하 문제 네. 등이나 또 국가안보 문제 네. 이런데 저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상당히 논리적 근거도 제시했고요. 예. 또 여타 후보들의 여러 가지 불안한 안보관 이런 네. 것도 저희가 검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네. 그 설거지 발언까지 사과를 하셔가지고 예. 상당히 인간미까지 보였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네.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제 사실 토론 보신 분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어제 예. 사실 4대1 토론이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예. 실제로도 발언 숫자들이 문재인 후보가 총 자유 발언이 18분 정도 있는데 모든 후보가 예. 18분씩 있는데 문재인 후보가 질의받은 게 18번입니다. 18번을 받았고요. 그리고 예. 심지어 한 번도 질의를 받지 않은 후보도 있으세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질문해서 좀 정책 토론으로 가는 부분에 좀 아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가 운영에 대해서 좀 가장 잘할 수 있는 후보를 보여줬지 않는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자평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아고라나 이렇게 나온 그 내용을 좀 이렇게 훑어보니까 지난번 1차 토론에 비해서는 2차 토론이 조금 형식 면에서나 이런 게 준비가 좀 부족했다 이런 평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탠딩 토론이고 또 자유 토론 시간이 많이 부여됐지 않습니까? 예. 후보별로. 그래서 자유 토론이 많이 부여돼서 좀 그런 좀 질의응답이 편해진 건 있는데 네. 사실상 이제 우리가 처음 하는 자유 토론이다 보니까 한 네. 후보한테 집중적으로 질문이 되고 예. 또 다른 후보를 비교할 수 있는 것들까지는 좀 미비했던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스탠드인데 사실 좀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이기 때문에 스탠딩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냥 서 있기만 한 느낌. 이런 부분은 향후에 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하시죠. 제가 워싱턴 강효상 의원. 특파원 때 이제 미국 대선 후보들의 예. 이제 토론 스탠딩 토론을 많이 봤습니다만 네. 거기는 1대1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 스탠딩 토론은 사실 1대1에 맞는 포맷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총량제라든 스탠딩이라든 이런 게 네. 1대1에 적합한 건데 5명이 되다 보니까 네. 좀 산만하고. 취지하고 예. 여러 가지 실제 내용하고 좀 괴리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문병호 예. 최고위원. 맞습니다. 좀 생산적인 토론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이 봤을 때 좀 대통령 후보자들로서 네. 좀 품격 있고 예. 국가의 미래를 예.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예. 그런 후보의 모습은 대체로 못 보였던 것 같고요. 예. 아까 강 의원님 말씀대로 예. 역시 1대1 토론을 해야 제대로 좀 심층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어제 TV 토론을 제가 기억을 더듬어 가서 비슷한 포맷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우리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후보 간의 어떤 그 주적 개념 논란이 있었거든요. 먼저 우리
자유한국당으로 나오신 강효상 의원. 네, 추적 문제를 제기한 건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찌됐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문재인 후보께서 조금 그 애매한 답변을 하셔서 조금 실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국방백서에도 이제 적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대통령이라는 게 국가 통수권자고 또 분명히 우리 그 국방백서에는 또 정권, 북한 정권 또 북한 군은 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의 입장과 국군 통수권자의 입장이 달라야 되느냐 이런 국민들이 우선 기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고요. 물론 취지는 이해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어떤 남북 대화도 해야 되고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어갈 기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대화는 그때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군의 북한군이나 북한 정권은 적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또 남북 북한 핵 문제나 남북 협력 문제를 위해서 북한은 또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면 국민들이 오해가 없을 텐데 자꾸 그 주적이나 적 이런 표현을 피하심으로써 불안한 안보관을 더 부추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훈식. 네, 약간 이제 이 주적과 적의 질문이 약간 좀 사실 어제 뭐랄까 제일 잘못된 전제로 질문하신 거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북한이 적이냐 물어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북한이 주적이냐 이렇게 또 물어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실제로도 주적을 넣겠다라고 한 적이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더 예민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칭하고 있고 적이라는 것은 북한군이나 또 북한의 소위 지금 정권, 북한 정권의 지도부들을 적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재인 후보도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주적이냐,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주적 논란이 한번 있었다가 결국은 빠졌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국방백서, 국방목표를 만들 때 적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했고요. 아까 강효상 의원님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헌법 66조에 보면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할 수 있는 하는 성실한 의무를 지닌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특징이 갖고 있는 이중성이 한다는 것이죠. 북한 정권과 또 군은 적이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또 평화적 통일을 하기 위한 대화의 상대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 전제가 북한이 주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적은 예전에 논란이 돼서 안 들어갔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당황하셨던 것 같고요. 다만 문재인 후보도 북한이 적이다 또 명확하게 알고 있고 또 동시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국군 통수권자이면서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북한과의 충분한 대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한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서서 이종훈 박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잠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적이라는 표현은 1995년 국방백서에 김윤산 정부 시절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표현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뒤에 2004년부터 이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변경을 했고요. 2010년 국방백서부터 현재 규정대로 바뀌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논의가 이루어졌던 게 2004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그 당시에 이 내용이 논의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이종훈 박사가 지적을 해줬습니다.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어제 뼈아팠던 좀 질문 중에 하나가 5년을 준비했다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이런 내용의 변화를 특히 민정수석까지 하고 계셨는데 몰랐다고 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몰랐던 게 아니죠. 정확하게는 알고 있었던 거고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은 지점은 그 질문을 하신 유승민 의원이 주적과 적의 개념이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다면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거 국방백서를 바꾸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 오히려 우리 후보가 그런 지적을 했어야 되고요.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 몰랐었죠. 국방위원장이었으면 그때도 충분히 이걸 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주적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없다가 이제 과거에 주적이라는 개념이 빠지고 새로 적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굳이 주적으로 되물어 보니 이제 후보가 당황했다 이런 말씀으로. 이 강훈식 의원이 방송도 많이 하시고 달변가라서 이 시간 배분이 너무 많이 간다고 지금 PD 선생한테 지금 문자 왔어요. 앞으로 말씀 많이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주적이나 적이나 뭐
그렇죠. 구별을 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국방부 대변인도 예. 적이라는 게 가장 강한 의미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지금은 이 굉장히 세계가 다원화되고 글로벌 시대에 네. 어느 특정 한 곳만 적이다 이렇게 예. 보기도 어렵죠. 문병호 최고위원께서 계시길래 제가 하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가 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에 나왔었죠. 네네. 거기서 문 후보가 북한에 대한 주적 입장을 방금 설명했던 대로 보인 데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다. 국방백서의 주적으로 맹시돼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안 후보도 이게 지금 국방백서를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아요. 예, 뭐 적하고 주적하고를 조금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여쭤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어제 토론 내용을 보면, 과연 북한을 적으로 보는 게 맞느냐, 아니면 햇볕 정책을 개성해서 계속 이어가야 될 대화의 상대로 봐야 되느냐. 8588 아까 청취자분이 이런 답을 보내주셨어요.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다만 대화의 상대로 중요하다. 이 표현이거든요. 상당히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같이 써야죠. 네. 그러니까 햇빛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고 북한에 대해서 약하게 하고 잘해주고 네. 평화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김대중 정부 때 서해 해전에서 김대중 정부가 강하게 그 북한에 대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네. 이제 승전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도발에 대해서는 강하게 응징을 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대화한다. 이게 이제 햇볕 정책이죠. 네. 그러니까 그 햇볕 정책을 지금 계승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김대중 정권 때하고는 다른 게 지금은 북한이 핵을 지금 그 개발해서 갖고 있고 네. 또 미사일을 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은 달리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 예. 어제 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질문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홍준표 후보께서 하신 질문 같아요. 아니면 유승민 후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지금 국민의당의 당대표다. 이분이 햇볕 정책을 개성한 분이고 북한 송금에 관련됐던 분이다. 계속 그 정책을 이어갈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네. 예, 어떻게 국민의당에서는 어떻게 안철수 후보의 대답을 한번.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는 공과가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하게 응징해야 되고 네. 또 그렇다고 그래서 또 늘상 그렇게 강경 정책 쓸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늘상 또 어떤 경제 협력이나 또 어떤 대화는 계속 해야 나가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과가 있다면 역시 이제 무슨 돈을 주고 이런 건 잘못된 거죠. 예. 아무리 이제 정치고 또 북한과 어떤 이제 대외적인 관계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었겠지만은 네. 그런 어쨌든 간에 그런 북한은 정권에서 돈을 내주고 대화를 하고 또 그런 식으로 물적 지원을 하고 거래하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봐야죠. 그런 예. 것은 우리가 계승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지금 강회상 의원. 국가 안보가 정말 위중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그동안 안보 불감증이다 이렇게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지금 예.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각도만 조금만 달리하면 500km 중거리 미사일이 남한에 떨어지는 이런 정말 그 일촉즉발의 네. 상황에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저는 이건 정치적인 공세가 아니라 각 네. 후보들이 예. 정말 초당적으로 우리 안보는 정말 한미동맹을 네. 기반으로 굳건히 대처하자. 사드 문제에도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의 이익을 지키자.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자꾸 이제 말들이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박지원 의원의 경우도 이제 네. 과거 일 아닙니까? 네. 그것도 사법적인 처벌도 끝났고요. 그럴 때 예. 앞으로는 우리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럴 때 정말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앞으로 그런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다. 사실 어제 심상정 의원도 왜 옛날 거 자꾸 우려먹냐 그렇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예. 또 미래에 그런 게 되풀이 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신 게요. 지난번 뉴욕타임스 예. 인터뷰회 때도 북한에 노를 할 수 있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앞으로 분명히 이 문제는 하겠다. 사드도 분명히 배치하겠다. 네. 그리고 북핵 문제도 단호하게 한미 동맹 기반으로 예. 당근과 채찍을 써서 네. 막아내겠다. 전쟁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온 국민이 안심을 할 텐데 네. 자꾸 그런 말씀이 되풀이 되니까 예. 걱정을 하는 거죠. 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선대위 미디어 본부장 맡고 있는 강효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대위 유세 본부장 맡고 있는 문병호 최고위원 세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어가겠습니다.